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벌써 5월 마지막 주네요. 주간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은 좀 되게 많이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그런 시장이었죠. 자, 주 후반에 엔비디아 그 실적하고 굉장히 잘 나왔죠.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실적 전망치도 잘 나오고, 그리고 또 뭐 그거 외에도 엔비디아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액면 분할이겠지만 정확한 표현은 주식 분할이죠. 10대 1로 주식 분할을 하겠다. 그리고 배당금도 높이겠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좀 훈풍으로 작용할 걸로 생각했었는데요. 자, 보기 좋게 빗나가 버린 그런 한 주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금요일 날 이 나스닥 차트인데요. 이날이었죠. 이날 장 끝나고 저 발표하고 난 다음에 자, 갭으로 확 떠서 시작해서 음선을 그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마치 엔비디아 한 종목만 사기 위해서 다른 종목을 다 파는 것처럼 그렇게 엔비디아만 좋았고 다른 종목들은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 기준으로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요거는 그 월러 연준 이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금리를 덜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중립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좋은 모습이 나왔고, 중립금리라는 거는 그 이 경제에 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도 않고 경제 성장률을 저하지도 않는 그 정도의 금리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월러 이사의 발언, 이분은 좀 매파적인 분이었는데요. 원래 좀 매파적인 사람들이 조금만 좀 순화된 얘기를 하면 비둘기적으로 얘기했다라고 시장이 인식을 하죠. 자, 그런 내용들 때문에 미국 시장은 좀 올라온 모습이었고요. 자, 종목별로도 좋았습니다. 보시면 여기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쭉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한 강보합 정도 나왔고요. 자, 애플 1.6%, 엔비디아는 또 올랐습니다. 2.5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 외에도 뭐 기술주들이 대부분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도 한 3.17% 정도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됐고요. 자,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좋은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 시장 나스닥 차트인데요. 이 거래량이 확 줄어 있죠. 자, 요거는 월요일 저녁에 미국 시장이 휴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월요일은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라고 휴장이라서 거래량 좀 죽은 상태에서 조금 뭐 그냥 보자,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좀 작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은 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나스닥 기준이요. 사상 최고치를 또 갱신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좀 부럽죠. 이런 것들을 보면. 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저렇게 가는데 좀 바보짓들을 하고 있죠. 자,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정책적인 혼선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투세 관련되는 내용이 시장을 좀 압박했다라고 보는데, 금감원장이 미국 가서 금투세 관련되는 그런 발언을 했죠. 근데 뭐 대통령실에서는 그거 사실 무근이다. 그 사람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틀어막았는데요. 뭔가 이게 잘 안 맞죠. 계속 잘 안 맞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좀 정부 내에서도 조금 좀 손발을 맞춰서 좀 일관성 있게 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조금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아쉬운 그런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여기 쌍봉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죠. 2779포인트 넘지 못하고 여기서 음선 그리면서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아직까지는요. 이 62평선 자체가 살아있는 모습이죠. 이 62평선 자체가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 62평선 자체가 꺾이면 그건 좀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뭐 이 62평선이 꺾이려 그러면 이 정도 수준 정도 그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2620포인트 아래 정도, 그 정도까지 빠진다라면 야 이거 진짜 잘못하면 62평선이 완전히 꺾이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뭐 그렇게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저는 걱정이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지난번에도 지지난주인가 뭐 저 좀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 옐런 장관이 뭐 지금 다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국채 바이백 뭐 이런 얘기 연준 통화정책 회의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국채 바이백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는 또 5월 저 5월 29일부터 진행될 겁니다. 미국이 저 재무부에서 발행한 국채를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시중에 돈이 풀려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괜찮은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자, 우리나라 시장이 문제인데 뭐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면 뭐 그만큼은 아니겠지만요.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그런 요인들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선물 수급들 파생 시장에서 수급들을 보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자, 여기 저 일별로 요렇게 놓고 보면요. 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어제도 저 금요일 시장에서도 한 1조 정도 팔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매도가 좀 나옵니다. 자, 요게 조금 매수로 바뀌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간절했는데 뭐 제 바람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외국인들 매도 나오는 모습이고 자, 이 파생 시장을 보면 선물이 있고 옵션이 있죠. 옵션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 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외국인들이 콜은 매도가 좀 많아요. 자, 콜은 매도가 좀 많고 그다음에 풋은 지금 저 매수가 좀 많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도 금요일도 풋을 한 43억 정도 외국인들 순매수했는데요. 자, 요거는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나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지만 좀 위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서 이걸 뚫고 치고 가는 모습 그런 모습도 만기 전에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만기가 언젠지 한번 볼까요? 자, 이번 주, 다음 주, 뭐 한 3주 정도 남았네요. 자, 6월 13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이 파생 시장에서 옵션 시장에서 수급이 확 바뀌면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뭐 좀 강한 우리가 좀 원하는 그런 강한 상승은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 좀 여기서 또 추가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요. 그때는 미국 시장 쪽 말씀드렸죠. 괜찮은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괜찮은 모습으로 가면 우리나라도 뭐 추세적으로 꺾이진 않겠죠. 추가로 뭐 좀 하락한다라면 받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저 월요일장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좀 너무 많이 뺐죠. 금요일 날 보면 뭐 삼성전자를 좀 많이 뺐는데 요거는 그 HBM 관련된 그 로이터 쪽에서 속보가 있었죠. 통과 못했다라는 그런 속보가 있었는데 삼성전자 쪽에서는 지금 테스트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 보고 뭐 이 회사 이미지에 관련될 수 있으니까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과도하게 하락한 측면이 있으니까요. 월요일은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고 주 중에 만약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러고 그때도 뭐 추세적으로 빠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수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어려운 모습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종목별로는 되게 좀 안 좋죠. 지금 뭐 반도체 금요일장 보면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들 다 같이 좀 두들겨 맞는 모습이 나왔고 뭐 그렇다고 뭐 제약 바이오 쪽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 원전 쪽 그다음에 수소 쪽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원전 관련되는 쪽들 이런 쪽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모든 걸 AI하고 연관을 시켜서 보셔야 돼요. 이 얘기는 벌써 뭐 해드리기 시작한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AI입니다. AI. 자, AI 쪽으로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돌아가면서 AI 관련 섹터의 상승을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자, 뭐 반도체 쪽 이런 쪽들도 시세를 뽑은 종목들이 많죠. 자, 그랬고 그 다음에는 야, AI로 인해서 전력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전선 뭐 처음에 변압기 쪽이 움직였죠. 변압기 그 다음에 뭐 전선 이런 애들 막 움직이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는 원전하고 그다음에 수소 쪽 이런 쪽까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전력 부족 관련해 갖고 그걸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오는 상승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원전 관련 섹터들도 마찬가지 제가 야인 시대 종목 추천할 때 엄청나게 종목을 참 진짜 이거 이렇게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종목들을 좋은 종목을 많이 드렸는데요. 하긴 뭐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마찬가지죠. 풍선 같은 거 누가 그때 뭐 37,000원 할 때 그럴 때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얘기해 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더블 나갔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더블 나고 난 다음에 방송 출연해 갖고 이거 뭐 저 이제는 원금 회수하세요. 뭐 이런 얘기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저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추천드렸던 게 이 BHI를 추천을 드렸었죠. 야인시대에서 이날이에요. 이날 사서 이날 저녁이니까 다음날 시가로 사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다음날 사기 딱 좋은 날 모습이었죠. 9,430원에 시가가 나왔는데 그날은 음선을 좀 그렸고요. 어제 종가가 1,610원입니다. 자, 이것도 에너지 관련돼 갖고 그렇게 보고 말씀드린 종목이지 않습니까? 한번 쫙 뽑았다가 조정 나오는 과정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런 쪽으로 보셔야 돼요. AI하고 관련되는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BHI 같은 경우도 뭐 나중에 좀 상황 봐서 또 제 채널에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 엊그저께 올려드린 거는 유니크라는 종목을 저 엊그저께 올려드렸었죠. 자,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 비슷한 맥락으로 본 거예요. 자, 이 유니크는 수소하고 관련된 거죠. 수소 제어 모듈, 그러니까 밸브 같은 것들 수소차에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인데 과거에는 이 유니크 같은 종목이 대장 노릇을 했었습니다. 이 유니크 관련 내용은 제가 일주일에 한번 종목도 올려드리는데 거기에 내용 자세히 있으니까 좀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소 관련되는 얘기를 한마디를 해드리면 수소가 지금 2021년도에 고점 찍고 3년 내내 하락만 했어요. 하락만 하다가 지금 옆으로 이렇게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 나오니까 3년 동안 완전히 피바다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쪽으로는 뭐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수소 쪽들 좀 이렇게 한 이틀 동안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왔다가 금요일은 좀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자, 요런 쪽을 한번 조정받는 구간 잘 이용해서 노려보신다라면 뭐 상당히 또 올랐을 때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지 마시고 그 조정받는 구간 항상 조정받는 구간을 노리셔야 돼요. 그런 구간에서 노려본다라면 뭐 이런 쪽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돈이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안 되니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돈 되는 게 없을까 하고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쫓아가 버리면 쫓아갔다가 그거 물리면요. 또 종목 진단 의뢰해 와야죠. 보면 되게 종목 진단하는 프로 지금은 오후 4시 프로는 빠졌습니다만 되게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답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를 갖다가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쫓아가고 난 다음 덜컥 잡고 이게 주가가 빠지니까 뭐 걱정돼서 의뢰를 해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종목 진단하는 의뢰해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생각은 정해져 있어요. 나는 이거를 좋다라고 생각하고 샀기 때문에 뭔가 산 이유가 있겠죠. 좋으니까 샀겠죠. 그런 게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 상담 진단을 의뢰해 올 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괜찮아요. 보유하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해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올바른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바람직한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시겠지만 뭐 이런 건 종목 진단하는 프로들이요. 요런 쪽에 의뢰를 하실 때도 열어놓고 생각을 열어놓고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대표적으로 메디톡스라는 종목을 진단하는데 그 시청자분이 그러셨어요. 속으로는 되게 안타까운데 뭐 어떡합니까? 그냥 뭐 기다려 보셔야죠. 뭐 이 정도밖에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아픔들 이런 것들을 겪지 않으시고 좀 제대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면 진심으로 진정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면 쫓아가던 매매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저 시장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공략해 볼 섹터들 뭐 이런 쪽도 좀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요 부분 조금 기억하시고 투자에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오늘은 요 정도에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